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10년째 답보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는 부천 영상문화단지 개발. 현재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는 3월이면 이 부천시가 사업 시행자와 맺은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인데 그 사이에 몇몇 컨텐츠 사업자와 사업 참여 의향서까지 체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애초 부천시와 논의했던 유치기업이 아니고 또 변경된 내용도 있었는데요. 계약 만료가 다가온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또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과 손준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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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지금 영상문화단지 내용으로만 저희가 몇 번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계약 만료, 부천시와 GS 컨소시엄과의 이제 협약이죠. 협약이 이제 만료 시기가 다가와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그동안 장기화된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우선 협상자 지정이 지난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GS 컨소시엄과는 2021년 3월에 이제 사업 협약 체결을 맺었고요. 최초 계획을 하게 된다면 2026년에 착공을 목표로 했던 이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도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여러 기관의 복합적인 의견 결과 복합 시설 용지 즉 그 주거 시설과 고속도로의 인접성 문제로 교통 소음 및 그리고 민원 먼지 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그 100m 이상 이격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방음 터널 또는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많은 검토가 있었으나 시설 노후화나 혹은 내진 설계가 미반영됐다는 등 구조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토지 이용 계획은 사업 시행자와 다시 협상하는 그 마련을 해야 됐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또 사업 기간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면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에 따른 어떤 계획 수정 지시를 부천시에서 했단 말이죠. 예.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불명확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 어떻게 조치가 조치 요구가 가서 이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또 완료가 된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완료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예. 방금 김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거단지가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소음이나 분진 같은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시행사에서 23년 11월에 변경된 사업 계획안을 제출을 한 상태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만약에 주거 지역이 기존에 있던 설계에서 어느 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지가 지금 38만 3천 제곱미터 조금 안 됩니다. 매우 넓은 부지인데 그 안에 들어가기로 했던 뭐 공원이나 녹지, 기타 편의시설 같은 것들 다 재구성하고 재배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 이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천시를 위해서 더 도시계획 차원에서나 주민 만족도나 뭐 시의 이익 차원들을 더 많이 크게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직 협의하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 또 한번 시끌했던 것이 지금 GS 컨소시엄 측에서 함께할 이제 컨텐츠 사업자들이라든가 어떤 참여 의향서를 받아서 좀 언론 보도에 나와서 또 한번 부천시하고 좀 이견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참여 의향서에 나왔던 업체들 몇 면을 보면 초기에 언급했던 업체들과는 좀 이름이 다른 업체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방향이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변화들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초기에 당초 계획된 업체들을 명단을 보면 이제 소니피처스와 EBS가 대표적인 이제 영상 그 컨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이었다고 하면 다만 이제 사업 공모 자체가 2018년도 12월이었고 협약은 2021년도 3월 말씀드렸다시피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시장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이제 사업 시행자 측에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보도자료 보면은 SBS 미디어 그룹에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스튜디오를 건립을 하고 두 번째로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만화 영상 기반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국내외 대표적인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라는 큰 틀을 놨고요. 이 외에 OBSW라든지 KX 이노베이션, 브라보 엔터테인먼트, 루체 엔터테인먼트 등 케이블 TV 사업 참여와도 협약을 하겠다라고 보도자료에 일단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만화 영상 테마파크 조성과 SBS, EBS, 공중파 방송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블 TV를 협약해서 공동으로 유치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이런 입장이 네. 사업 시행사가 주장하는 각 방송사의 선정 과정에서 일단 부천시와 사전 협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예. 부천시와는 전혀 사전 협상이 예. 없었다라는 문제점도 있고 이와 관련 뭐 시민 의견 수렴조차도 절차상으로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민 그 사업 참여 업체의 타당성도 검토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사 유치기업 변경 시도 자체가 예.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또 지을 수 없게 됐죠. 당시에 이제 저희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먼저 봤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그 발주청, 이 부천시에서 보도자를 내는 게 좀 일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갈등이 됐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고 부천시도 이견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됐었던 겁니까?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에서 언론에 그런 보도를 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계약 만료가 이제 3월인 시점에서 바로 목전에 다가왔는데 사실 방송에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민감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나름 그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우리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언론에 네. 보도를 낸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 어필이 뭐 시민들한테 어필을 하는 것인지 뭐 어디에 어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한번 보임으로써 나중에 또 혹시나 계약 만료 시점에 뭔가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본인들이 좀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이런 시각의 말씀도 그 지역사회에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각자의 사정,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 거긴 한데, 좀 무리수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영산문화재 개발 사업이 애초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던 또 1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먼저 이제 지역사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시민들한테는 불만이 굉장히 많고요. 네. 더불어서 개발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시민 협의체까지 이제 발족을 한 상황이고 이에 맞물려서 사업 시행자의 만료 기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5년 3월까지 얼마가 남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해당 기사의 경우 사업 시행자 측에서 사업을 보다 또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리고 아까 손준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우선 협상 대상 기간의 재계약을 위해서 부천시를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그 분위기를 형성을 위한 보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기사가 나간 이유를 좀 보게 되면 부천시에서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긴 냈어요. 예. 하지만 뭐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보도자료 하나만을 가지고 한다는 이 미온적인 태도를 봤을 때는 좀 이것도 부적절한 태도나 반응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예. 일단 시의 대응이 뭐 보도 자료로 반박한 거 이후에 혹시 뭐 네. 의회에서도 좀 문의가 있으셨을 거고 대응이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시의 대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언론 보도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혼선을 준 게 명백한 거고 시 입장에서도 많이 당혹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자 측과 연락을 해서 앞으로는 예.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고 또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면 이런 언론 보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확답을 받았고요. 협의된 내용만 공표하기로 그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네,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제 조영익 부천시장도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저희가 뭐 신년 대담이나 여러 가지 기자회견 과정을 통해서도 좀 확인한 바 있었는데요. 잠깐 먼저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실질적으로 영상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영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실현 가능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예.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이제 부천시의 상황을 지켜보면 이 산업단지의 개발 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해요. 근데 이제 지금 사업 시행자와 이 분위기나 여러 가지 관계가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방향성, 그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예, 일단 당초 계획된 영상 문화 콘텐츠 산업
사업의 지속 가능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동안 영상 문화라는 것이 엄청나게 붐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계획한 것들이 10년 정도 이렇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부천시가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시민들의 요구 조건, 원하는 것들도 많이 상황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예전에 계획을 한 대로 사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만족을 하고 또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어떤 것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지금 기존에 있던 그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 그냥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건 의원님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접근에 떠나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23년도 전략환경 평가에서 이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됐지 않습니까? 과연 이거를 조용히 집행부가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부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업이 좀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땅 자체가 약 13만 평의 토지를 계속 계획 없이 방치하는 것은 예. 부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로 방치된 토지 자체가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예.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쓰레기 방치 문제 때문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안전사고에도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런 거를 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그 비어있는 방치된 부지를 고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집행부가 누구보다 책임지고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예. 되는 입장인데 누군가도 이런 거에 대한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모습은, 이런 미온적인 태도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집행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수천억 들어가지고 지방채 발행하면서 보여주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문화재 개발 사업을 10년 이상 지금 딜레이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수많은 기회비용을 상실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지역 주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초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영상문화라는 네 글자에 굉장히 포커스를 좀 맞췄던 것 같아요. 앞서 손준기 의원님께서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 영상문화라는 콘텐츠가 굉장히 민감하고 유행이 굉장히 민감한 콘텐츠거든요. 사업 계획을 했을 당시에도 이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아마 이 사업을 계획을 했었던 것 같고요. 영상문화단지라는 이 네 글자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이 고용 창출을 이끌어낼 것인가, 네. 그리고 최초의 영상문화단지를 계획을 할 때, 그 개발 사업을 계획할 때 부천시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관내 기업의 참여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내 기업을 향후에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다시금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게 뭔가 고민이 좀 다시 뒤로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선의 분위기들이, 걱정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가 좀 이 이야기를 마련한 이유가 협약 만료 기간이 3월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GS 컨소시엄하고 이 관계가 틀어질지 아니면 뭔가 다시 연장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일단 목전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위기로 좀 느껴지십니까? 일단 시에서는 뭐 김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게 뭐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이 38만 3천 제곱미터 가까이 되는 넓은 예. 부지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4조가 넘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단지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졸속으로 성급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3월 달에 계약 만기나 그 연장이 결정이 될 텐데 그때 우리 사업자와 우리 시에서 서로 어느 것을 본인들을 위해서 추구를 할 것이냐. 사실 이거는 사업자의 사업성과 부천시의 공공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도 그게 협약 내용으로만 보면 그 협약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약을 하면 그 안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언론 보도를 했다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도 뭔가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인데 시에서
그런 언론 플레이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시정정권이 이제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중차대한 상황이 왔을 때 그리고 이런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갈 때 약간 그런 빛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같이 GS 컨소시엄과? 뭐 가능성은 예. 없진 않습니다. 예. 그 사업 시행자와의 사업 시행의 해지의 가능성은 없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 시행자와 사업 해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 선정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사업 시행자를 예. 정하는 건데 다시금 다 첫 번째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방금 손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졸속 추진이라는 단어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도 10년 이상을 기다렸는데 예. 이것은 지금 뭔가 집행부에서 잘못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 이거를 사업 시행자까지 바꿔가면서 다시금 바꾼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지역 주민들과 부천 시민을 진짜 우롱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시행자가 무엇인가 바란다라는 예. 것은 원만한 합의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지금 조용히 집행부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시민들께서 좀 지켜보고 있을 거로 예측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3월에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가 뭐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이런 걱정과 우려가 항상 있다는 것, 부천시에서도 좀 착안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부지와 관련된 그 지난 총선 때 선거 공약 중에 등장했던 것, 이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 이제 김기표 당시 후보였죠. 이제 지금 그 의료복합 관광단지 조성 안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선거를 치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의문을 갖긴 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좀 들려주실 게 있나요? 뭐 깊게 예. 제가 관여한 부분은 아니어서 예, 그렇지만 그 제가 판단할 때 예, 사실 그 당시에 선거도 있는 상태이고 또 부천시의 먹거리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시다 보니 이런 의료 복합 관광단지를 만들면 부천시 재정에 무언가 큰 이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예.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3월달 계약 예. 만료 직전인 지금 시점에서 깊게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좀 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때 점검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떠오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그럼 좀 잠시 미뤄두고 김건희 의원님 질문 좀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이제 지방선거가 내년이잖아요. 네. 이제 이 상동영상문화단지 사업을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뭐 십수년간 표류해 왔는데 이게 다음 그 임기로 또 넘어가서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은 당연히 다음 예. 이제 그 집행부가 맡아서 해야 될 건데 굉장히 좀 민감한 질문이신데요. 일단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사업 자체가 10년을 기다려온 사업이고 그동안 부천시에서 잃어버린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덕천 시장 때 급물살을 탔던 게 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조용히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딜레이가 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이런 거는 이런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또 딜레이가 된다는 것은 시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당연히 이제 이건 정말 주민의 편의 시설을 위해 되고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지. 지금 부천시는 재정 악화를 넘어가지고 좀 재정 폭탄을 맞고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천억의 지방채를 써가면서까지 이제 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람이 바뀌어서 상황을 바꾸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천시가 바뀌어야 해야 될 역할은 영상문화단지의 빠른 예.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계획틀을 바꾸지 않는 한해서 상황이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이 계획을 바꾸거나 전면 수정하다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계획 하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세부 계획을 수립해가면서 지역 주민들께 영상문화단지를 돌려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곧 논의 테이블이 이제 열릴 것 같으니 저희도 좀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